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9월 11일 9.11 테러 2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9.11 테러는 미국 정보기관의 대실패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정보기관이 상황 판단에 실패하면 어떤 비극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주는 게 9.11 테러이고, 이번에 바이든이 철군을 발표를 해가지고 아프간이 무너지도록 만든 거, 이게 다 정보 실패입니다. 그런데 박지원 국정원장은 이 정보를 다룰 인물이 아닙니다. 정보의 가장 핵심은 보안입니다. 비밀을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 박지원 국정원장이 이른바 사주 의혹의 제보자라고 하는 여성과 호텔 식당에서 만났는데 그 날이 폭로 직전이었다라는 사실이 또 밝혀졌네요. 이 보안을 지키지 못한 겁니다. 국정원장이 국정원이 아니라 호텔에 나와가지고 여성 제보자와 만났다? 그게 그 제보자가 SNS에 사진을 올리고 등등으로 해서 공개가 되었다? 이런 국가정보원장이 대한민국의 비밀을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문제는 처음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은 호텔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아니, 왜 호텔에서 만납니까? 만나는 건 그렇다 치더라도 왜 그 사실이 공개되도록 만듭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왜 이런 사람을 국정원장에 임명했는지는 지금부터 제가 설명을 하면은 대충 짐작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해 총선 직전 윤석열 검찰총장의 부하 검사가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야당에 사주했다는 의혹을 제보한 조성은 씨가 그 보도가 나오기 전 박지원 국정원장을 호텔에서 만난 것으로 확인됐다고 TV조선이 보도를 했습니다. 어제 뉴스버스가 고발 사주 의혹을 보도하기 3주 전인 지난달 11일 서울 시내 롯데호텔 식당에서 조 씨가 박 원장을 만났다고 보도했고, 박 원장도 이를 인정을 했습니다. 조 씨는 당일 롯데호텔 식당에서 찍은 듯한 서울 시내 사진을 심야에 자신의 SNS에 올리면서 늘 특별한 시간, 역사와 대화하는 순간들이라고 찍었습니다. 박 원장은 TV조선과 통화에서 조 씨와 만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번 고발 사주 의혹 사건과 관련된 대화는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평소 전화도 하고 그 이후에도 만났을 만큼 자주 보는 사이라는 게 박 원장의 설명이었다고 합니다. 설명이 참 친절하네요. 조 씨는 2016년 국민의당 총선 공천관리위원회를 지낼 당시 당 지도부였던 박 원장과 가까워진 것으로 전해졌다는 게 일부 언론의 시각입니다. 국정원장이 호텔에서 문제의 인물을 만났고 그 사실이 공개된 것만으로도 보안이 생명인 국가정보기관장 자격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는 한때 프라자 호텔을 애용했던 사람입니다. 조금 이따 제가 그 검찰 수사 기록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박지원 씨는 김일성주의자 신영복 씨의 글씨체로 김일성 세력과 싸워서 조국을 지키는 임무를 가진 국정원의 원훈을 돌에 새겨가지고 국정원 마당에 세운 인물입니다. 김일성의 악령을 국정원 마당에 끌어들인 자입니다. 끌어들인 사람이에요. 원훈 내용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 한없는 충성과 헌신이라고 썼지만은 거기에 김일성의 악령이 깃들었다고 봐야 하니까 김일성 일가와 인민을 위한 한없는 충성과 헌신으로 해석하는 게 안전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끔찍하지 않습니까? 제가 기억나는 것만 해도 박지원은 2010년 민주당 원내대표일 때, 그 전에 2009년 김대중 전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해가지고
당시에 시진핑 국가부주석을 만난 자리에서 시 주석이 이명박 대통령을 향하여 한반도 평화의 회방꾼이라고 비난했다는 주장을 공개했습니다. 중국, 한국 정부가 이런 발언을 다 부인했으니까 거짓말로 확인된 거죠. 외교적 마찰을 유도하는 이런 거짓 폭로를 한 것 하나만으로도 정보기관장으로서 자격 미달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그를 국정원장에 임명한 것은 김정은과 문재인의 사적 이익을 도모하라는 뜻으로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는 2000년 4월 북한의 송호경과 북한에서 만나 김대중, 김정일 회담을 논의하면서 비밀 합의서를 작성을 했어요. 서명했습니다. 북한에 30억 달러를 선물이나 차관 형식으로 제공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문서가 작년에 국회 청문회장에서 폭로되었을 때 그는 가짜라고 우기면서 그 문서의 존재가 드러난다면 그만두겠다고 했습니다. 그 문서는 사실입니다. 김정은도 물론 갖고 있죠. 그렇다면 박지원은 거짓말을 함으로써 김정은에게 자신의 운명을 맡긴 겁니다. 김정은에게 약점 잡힌 자가 김정은과 싸워야 하는 국가정보원장에 있고, 지금 그 국가정보원장이 윤석열을 겨냥한 이 폭로극, 공작 냄새가 물씬 풍기는 이 사건에 등장했습니다. 세상 일이 의도대로 안 된다는 게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앞으로 이 사안이 어떻게 확대될지 한번 지켜보는 것도 흥미진진할 겁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호텔을 좋아하는 박지원 씨의 행태를 수사기록을 통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수사기록은 2003년 8월 19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제1과 조사실에서 검사 남기춘이 박지원 전 장관을 신문한 내용입니다. 이때 대북 송금 사건 수사를 하고 있었어요. 검사가 묻습니다. 피의자는 청와대 공보수석 비서관, 문광부 장관 등으로 근무할 당시 프라자 호텔 객실은 피의자가 원하는 때면 아무 때나 예약을 하고 사용할 수 있었지요? 라고 묻습니다. 예, 프라자 호텔 사장 김모모가 편의를 봐주어서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검사, 피의자는 그와 같이 객실을 사용한 요금을 지불하였나요? 박지원, 객실을 사용할 때 식사를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식사비는 지불을 하였습니다만 객실료는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검사, 피의자가 프라자 호텔 객실을 요금도 지불하지 않고 무상으로 사용한 것은 모두 몇 번이나 되는가요? 박지원, 몇 번인지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질문, 프라자 호텔 사장인 김모의 진술에 의하면 피의자는 1999년 3월 말경 처음 호텔 객실을 무상으로 사용한 것을 시작으로 문화부 관광장관으로 취임한 1999년 5월경까지는 월 1, 2회, 문화관광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1955년 5월경부터 2000년 9월경까지 월 3, 4회 사용하였다고 하고, 그 후 대통령 비서실 정책기획수석 비서관과 정책특보로 재직하던 기간에는 월 6, 7회,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재직하던 기간에는 월 8, 9회 정도를 사용하였다고 하며, 피의자가 사용한 룸은 침실과 거실이 나뉘어져 있는 비즈니스 룸, 1일 사용료는 정가로 1박에 40만 원을 사용하여 그 사용료는 모두 합하여 1억 원가량 된다고 하고, 피의자는 위와 같이 사용한 호텔 객실 요금을 모두 면제받아 그 사용료 상당의 이익을 본 것으로 판단되는데 어떤가요? 박지원 답, 김 사장이 그렇게 진술하였으면 맞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문화관광부 장관으로 근무할 때보다 정책기획수석으로 근무할 때 조금 더 자주 사용하였고, 그 후 비서실장으로 근무할 때 가장 많이 사용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는 호텔 객실을 사용할 때는 주로 낮 시간이나 저녁 시간에 사용하였는데 몇십 분 또는 몇 시간 정도씩 잠깐 사용을 하였고 잠을 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이하 생략하겠습니다. 이 프라자 호텔
객실에서 일어난 일이 그 뒤에 쭉 붙어 있습니다. 문제는 박지원 씨가 이 시기에 이 장소에서 부적절한 만남을 가졌다는 사실입니다. 정보기관장으로서 부적절한 만남입니다. 정보기관장은 비밀 유지가 생명이고 그 비밀 유지에 실패할 때는 그만둬야 합니다. 자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